네, 인공지능 지난번에 그 전이학습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인공지능 학습을 할 때 이 제로샷, 원샷, 뭐 피우샷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 개념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원샷은 하나의 샘플 이미지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새로운 클래스를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훈련할 때 이미지 하나만 가지고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피우샷은 한 클래스당 일부 샘플 이미지만 가지고 하는 거. 네. 그리고 제로샷 러닝은 이제 아예 레이블 되지 않는 새로운 클래스에 대한 분류를 작업을 진행할 때 이전에 학습된 모델을 사용해서 분류하는 기술이에요. 그렇죠? 저희가 전이학습 같은 경우가 데이터가 부족할 때, 그렇죠? 그 이렇게 인공지능망 레이어들이 쭉 있었잖아요. 그러면 프리트레인드 되어 있는 비슷한 데서 이미 훈련이 되어 있는 애들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 조금만 훈련시켜서 진행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피우샷, 제로샷 러닝이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데이터 레이블링은 고객이 원하는 음성, 시각, 뭐 언어 등 데이터 전반을 수집해서 데이터만 수집해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거기 레이블이 안 돼 있거든요. 다 태깅을 다 달아줘야 돼요. 예컨대 이런 거죠. 우리가 고양이와 개 사진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짜잔 얘는 고양이야 혹은 아니면 개야 분류하는 알고리즘 만들려고 할게요. 그럼 훈련할 때 이 사진은 개야라는 걸 뭔가 태깅을 달아줘야 되거든요. 레이블을 달아줘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고 혹은 아니면 우리가 리뷰 데이터를 분석할 때 긍정, 부정 이런 것들이 표시가 안 돼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럼 사람이 보고 아 얘는 긍정이네, 얘는 부정이네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그 행위들 자체가 데이터 레이블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클래스 불균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클래스 불균형. 네, 이거는 뭐냐면 분류를 할 때 아까 훈련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우리가 긍정, 부정으로 나누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훈련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긍정 데이터, 부정 데이터가 어느 정도는 골고루 이렇게 비슷하게 있어야 되는데 한쪽만 많아. 긍정만 엄청 많고 리뷰를 분석해야 되는데 부정은 뭐 한 10개밖에 안 되고 긍정이 한 100개 돼. 그럼 이게 훈련이 제대로 되지가 않잖아요. 편향될 데이터를 훈련을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럼 해결할까라는 부분이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언더 샘플링이 있고 오버 샘플링이 있어요. 언더 샘플링은 뭐냐면 아예 맞추는 거죠. 네, 적은 데이터에 맞추는 거예요. 부정 데이터가 10개밖에 없으면 긍정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도 그냥 10개만 사용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네. 그리고 오버 샘플링은 뻥튀기 하는 거죠. 10개 있으면 그거를 복제해 가지고 100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네. 이건 개념 정도만 일단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뭐 컨셉 드리프트 이런 애들은 이제 데이터의 어떻게 보면 예측 정확성이 이제 저하되는 현상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컨셉과 데이터 드리프트가 있고요. 컨셉 드리프트는 머신러닝에서 입력 데이터부터 예측하려고 하는 정답 라벨의 관계성이 모델 훈련 때와 다르게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훈련할 때랑 실제 적용했을 때랑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이 뭐다? 컨셉 드리프트. 네. 데이터 드리프트는 모델 훈련 시의 입력 데이터와 훈련할 때 우리가 훈련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을 막 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실제 어떻게 보면 배포하고 난 이후에 그 데이터가 막 바뀌었어. 그러면 제대로 얘가 또 성능을 발휘하지 못할 거잖아요. 얘는 뭐라고 하냐면 네, 데이터 드리프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둘 다 이제 드리프트라는 애가 있는데 그게 이제 실제 학습할 때랑 그리고 실제 적용했을 때의 그 차이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인공지능에서 제가 한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머신러닝의 세 가지 구성 요소 뭐였죠? 데이터, 모델, 평가. 네. 그래서 앞에 우리가 모델들 엄청 많이 봤잖아요. 모델 세 가지 유형,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방어학습 이 세 가지로 놓고 이제 쭉 나뉘잖아요. 그래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가장 큰 차이는 레이블이 있다 없다의 차이고, 그렇죠? 그리고 강화학습은 조금 특이한데 리워드라는 상황에 대한 액션을 하고 리워드를 가지고 이제 행위를 강화해 나가는 그런 학습 방법이고요. 이제 평가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평가 넘어가기 전에 데이터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그만큼 3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데이터인데 거의 데이터가 인공지능 성능의 반 이상을 좌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 데이터 평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수집, 가공, 모델링 절차에 맞는 데이터 정확성, 품질을 검증하는 평가 활동인 거예요. 네. 데이터가 거의 잘 들어와야 성능이 좋아지니까 이 데이터를 아예 처음부터 잘 검증해 보자라는 측면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이쪽은 이제 도메인 쪽이긴 거고 이제 여기가 획득하고 가공해서 모델을 생성하고 하는 이 단계이죠. 그래서 계속 이걸 이제 사이클이 돌게 되는데 이때 이 평가가 어느 시점에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가 이제 여기 나오게 되는 거죠. 데이터 대상별, 데이터 관리별, 네, 어떤 이제 평가들을 좀 해야 되는지, 어떤 대상을 가지고 평가해야 되는지를 정리해 놓은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어 데이터라는 건 사람이 말하는 것과 유사한 어떤 그런 형태를 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기계 번역 후 편집 시 국립어학원의 뭐 표기법을 준수해야 한다. 뭐 이전 단계 결과를 오류 조치 및 지침 적용을 확인해야 한다. 네, 이런 것들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일단 검증해 놓고 훈련시키자. 네, 훈련하고 검증하는 게 아니라 이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학습용 데이터 비용 산정 가이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네. 이게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는 건 수집하고 네, 정제하고 레이블링까지 하는 그 모든 단계들이고 이 단계가 결국에는 예전에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데이터 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제는 돈 벌어주는 게 AI 빅데이터들이니까 그 데이터들을 모아주는 데이터 댐 이런 어떤 것들 정부 정책들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어떤 비용 산정 가이드 어떻게 비용 산정을 할 거야 이런 것들이 나왔었던 겁니다. 요거는 하 정도로만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아까 보셨던 그 3요소 중에 마지막 주인공 모델 평가. 그래서 얘 하나씩 좀 볼게요. 데이터 모델 평가 방법의 개요는 데이터 마이닝 혹은 아니면 인공지능 훈련 과정을 통해서 생성된 모델이 에러 예측을 통해서 모델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검증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모델이 얼마나 성능을 잘 내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정확도 기법은 트레인 밸리데이션이 있고 재샘플링 기법은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트스트랩 같은 애들도 있고요.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난번에 제가 데이터는 어떻게 구성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인공지능의 훈련 데이터와 데이터들은 어떻게 나온다고 했죠? 맞습니다. 네. 훈련 데이터와 네, 테스트 데이터 두 개로 나눈다고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 8대 2 정도라고 말씀 좀 드렸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 너무 트레이닝 데이터에 그러다 보니까 집중하는 현상, 너무 최적화되는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게 뭐라고요? 오버피팅이 발생해. 그러다 보니 중간에 검증 과정을 한번 더 두는 거예요. 검증 데이터를 가지고. 그게 밸리데이션 셋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트레이닝 데이터가 학습 과정에서 이제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모델이 나오게 되고 밸리데이션 세트를 통해서 스탑 컨디션, 이 훈련을 더 진행할지 말지에 대한 스탑 컨디션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 이후에 성능 평가 단계로 가서 테스트 셋을 가지고 성능 평가 단계로 가는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 평가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밸리데이션 셋은. 근데 이 밸리데이션 셋을 설정할 때 우리가 이거 데이터잖아요. 데이터 얘는. 네, 데이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 이 밸리데이션 셋도 특정 부분의 어떤 셋만 이 특정 부분에 있는 데이터들만 가지고 평가를 하면 검증을 하면 얘도 오버피팅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게 완벽하게 뭔가 다 모든 데이터들을 다 반영했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뭔가 그 계속 저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평가하는 검증해 나가는 그런 기법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트레이닝 셋 데이터셋은 이제 트레이닝 셋인데 트레이닝 모델 학습하고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 선택하고 검증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평가한다. 그래서 모델을 선택하거나 혹은 아니면 중간에 아까 스탑 컨디션이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 모델을 가지고 계속 훈련을 시킬지 말지 네. 혹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 자체를 밸리데이션 셋을 가지고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1부터 70까지는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가지고 쓴다는 거고요. 70부터 90까지는 이제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쓴다는 거고 약 10% 정도를 테스트 데이터로 쓰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밸리데이션 셋은 트레이닝 셋에 의해서 학습 중인 모델의 중간 검증용 셋, 중간 검증용. 네. 오늘 너무
폭주하지 않게. 네. 폭주해서 훈련 데이터에만 맞지 않게. 15에서 20% 할당합니다. 테스트셋은 마지막에 이제 성능 지표를 산출하는 데이터 셋이 되는 거고 15에서 한 20% 정도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그게 이제 아니, 여기까지가 이제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넣어서 중간 검증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얘는 여기까지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크로스 밸리데이션. 얘는 샘플을 모두 학습에 사용하지 않고 일부는 성능 검증에 사용하는 기법이에요. 네. 그래서 성능 검증용 밸리데이션 셋, 테스트 셋, 학습용 셋을 교차해서 반복하는 내용이고요. 이 CV는 크로스 밸리데이션의 약자입니다. CV는. 자, 리브 원 아웃 CV는 전체 샘플 수를 n만큼 반복하는 거고, 네. 모든 가능한 만큼의 이 P를 이제 반복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이걸 그럼 왜 사용하냐 하면은 샘플을 모두 학습에 사용하면 모델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지 못하니 과적합, 아까 말씀드린 과적합을 이루어지지 않도록 중간 검증을 이제 두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좀 구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트레인 밸리데이션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 훈련용 검증 데이터를 두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훈련 세트와 검증 세트로 분할해서 하게 되는 거고 성능 측정이 부정확하고 간단하고 빠르게 구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교차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교차해서 이거 써보고 이거 검증해보고 이렇게 교차를 해가면서 쓰게 되는 거고요. 부트스트랩은 우리가 어디서 나왔죠? 보원 추출.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렇게 데이터가 쭉 있으면 1번부터 10번까지 데이터가 이 안에 1번부터 2, 3, 4, 5, 10개 데이터가 10까지 10개 데이터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3개씩 데이터를 뽑아서 훈련을 시켜. 1, 4, 5. 그리고 두 번째 3, 6, 5. 그리고 세 번째가 4, 5, 7.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모델을 각각 훈련시키고 이 모델을 통합하는 거. 네? 앙상블. 맞아요. 앙상블 중에서도 투표로 하는 방식은 배깅. 네, 맞아요. 가중치를 주고 얘를 계속 내려주는 건 부스팅. 네, 맞아요. 네. 그런데 그때 맞아요. 앙상블 할 때 했었고 그 앙상블 할 때 이 데이터를 추출해오는 이 방법이 바로 부트스트랩이에요. 부트스트랩. 네, 부트스트랩이라는 얘기고요. 방법이. 한국말로 하면 복원 추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복원 랜덤 추출 방법. 네, 복원이란 얘기가 뭐예요? 3개 뽑아왔어. 1, 4, 5 뽑았어. 그럼 남아있는 게 뭐, 7개 남아있잖아요? 근데 걔를, 그렇죠. 다시 집어넣는 거야. 1, 4, 5를 다시 넣어. 그래서 여기 두 번째가 5가 써져 있는 거예요. 지금 또 5가 나오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4, 5, 7이 나온 게 5가 또 나오는 이유가 복원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지금 충분히 랜덤하게 계속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왜? 왜? 왜 이거 왜 할 거예요, 왜? 맞죠. 맞아요. 네. 아까 저기 그 크로스 밸리데이션도 보면 밸리데이션 셋을 크로스를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골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렇죠? 네. 부트스트랩도 뽑아서 훈련시키지만 다시 넣어가지고 또 훈련시키고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골고루 사용하려고 하는 데이터 자체. 그래야 하나에 폭주해가지고 하나만 검증하는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검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트레인 밸리데이션, 크로스 밸리데이션, 부트스트랩 모두 다 중간 검증용. 네, 테스트 데이터는 성능이라고 하면 얘는 중간 검증용으로 모델이 괜찮을지 말지, 얘 계속 훈련을 시킬지 말지를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네. 잘 따라와 주셨어요. 네. 근데 이 중에서도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애가 있어요. 교차 검증. 아까 보셨던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이거고 그 중에서도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애가 있어요. K 우리가 아까 K 뭐 여러 번 나오는데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얘는 뭐냐면 K-폴드 K번을 접었다. 뭘? 데이터를. 이 데이터예요. 토탈 넘버 오브 example. 네. 예. 그러면 크게 여기는 K가 4예요. 그럼 데이터를 몇 개로 나눈다? 네 개로 나누는 거예요. 네 그룹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중에 한 그룹을 뭘로 사용한다?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회전 돕니다. 이게 실험 1이잖아요. 그렇죠? 1회전 돌았어요. 그러면 두 번째 회전에서는 옆으로 가. 두 번째 걸 사용하는 거예요. 검증용 데이터. 그리고 세 번째 회전에서는 세 번째 거를 검증용 데이터로 사용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당연히 이것도 네 번째 데이터를 검증용으로 사용하겠죠. 왜? 왜? 골고루 검증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차 검증 외에도 홀드아웃, 뭐 부트스트랩 아까 보셨던 그런 기법들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델 훈련에서 데이터셋이 넘어오고 모형 검증하는 이 단계고요. 네. 그래서 교차 검증 단계는 성능 평가하기 바로 전. 네. 그러니까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 밸리데이션 데이터는 성능 평가를 아직 하기 전에 이 모델을 선택하거나 뭐 이럴 때 사용이 되는 겁니다. 중간 단계예요. 중간 단계. 그러면 이 최초의 데이터를 나눌 때 테스트 데이터를 따로 구분을 해놔야겠네요. 그렇죠? 네. 데이터가 100이 있으면 그 중에서 20 혹은 아니면 10을 떼서 일단 테스트 데이터로 구분을 해놓고 나머지 90이나 80을 가지고 그 안에서 이걸 가지고 이걸 한 거지. K-폴드. 그래서 그림을 그리실 때 K 몇 개냐 꼭 표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게 이렇게 계속 변경이 되는 이 네 가지 그림을 꼭 그려주셔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음영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 색칠하잖아. 네, 색칠을 해주셔도 되지만 빗금을 주시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동그라미를 쳐서 구분해 주셔도 돼요. 아니면 밸리데이션 V를 표시해 주셔도 되고요. 얘가 K 폴드예요. 네, 넘어가는데 K번만큼 접어서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 혼동 행렬. 네. 컴퓨전 매트릭스. 제가 이걸 다른 쪽에서 강의하니까 진짜 혼란스럽네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거. 네. 근데 한 번만 딱 알면 금방이에요, 금방. 네. 결국엔 원리거든요, 원리. 자, 이쪽이 컨퓨전 매트릭스 이게 있고 이쪽이 실험 결과. 우리가 예측하는 값이에요, 예측하는 값. 프리딕티드 컨디션이잖아요. 예측한 거란 말이에요. 위에는 실제 정답이에요. 실제 정답이 있는 거 보니까 뭐다? 지도학습인 거예요, 지도학습. 지도학습 중에서도 여기 보면 그 다음에 포지티브, 네거티브 두 개가 있네요. 그죠? 긍정, 부정이에요. 그죠? 1 아니면 0이야. 그럼 이건 뭐다? 지도학습 중에서도 뭘 평가하기 위한 것 같아요, 이게? 분류죠. 네. 긍정, 부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정답은 이쪽이에요. 이게 그런데 헷갈리게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 얘가. 이게 예측 결과가 여기가 있고 정답이 여기도 올 수 있어. 그럼 헷갈려 또. 그래서 잘 보셔야 돼. 자, 제가 이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내가 그러니까 모델이 얘는 긍정이야 했는데 맞고 틀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긍정이라고 예측하는 건 무조건 뒤에 포지티브라고 써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모델이 얘는 긍정이에요. 근데 그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근데 무조건 예측을 포지티브라고 했으면 걔 포지티브인 거예요. 끝에 포지티브가 들어가요. 그러면 true는 뭐겠어요? 맞았잖아요. 지금 실제 정답. 포지티브 했는데 실제 포지티브예요. 맞았잖아? true. 틀리면 뭐겠어요? false, negative, positive겠죠. 포지티브, false positive는 뭐냐면 포지티브라고 예측했는데 틀렸네. 포지티브, 긍정이라고 예측했는데 맞았다? 뭐라고요? true positive. 네. 그래서 얘는 포지티브.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어, 부정이라고 예측할 수도 있잖아. 네, 부정이라고 예측하는 건 뭐라고요? 뒤에 네거티브가 들어갑니다. 네거티브가. 네거티브가 들어가는데 앞에 내가 부정이라고 했는데 실제 부정 맞았어. 그러면 true야. 항상 맞는 건 true야. 네. 틀린 건 false예요. false. 내가 부정이라고 예측했는데 틀렸다. 뭐라고요? 부정이라고 예측했는데 틀렸어요. false, 네거티브. 네. 긍정이라고 얘기했는데 맞았어. 뭐라고요? 네, 맞아. 이거 되게 헷갈려. 네. 되게 헷갈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저렇게 트루 포지티브 친절하게 써주셨잖아요. 네, 저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저 밑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해. TP, FP 이렇게 나오는 순간 이제 헷갈려. 네. 자, TP 뭐죠? 트루 포지티브예요. 그러면 뭐겠어요? 뭐겠어요? 긍정이라고 얘기했는데 맞춘 거예요. 네, 그렇죠. TP, FP는 뭐겠어요? 포지티브, 긍정이라고 했는데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식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내가 둘 다 긍정이라고 했네요. 그죠? 네. 포지티브 들어갔으니까. 내가 긍정이라고 한 거 중에 실제 맞춘 거. 그렇죠? 그게 뭐라고요? 정밀도 프리시전이라고. 여러분 이걸 이렇게 원리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이걸 TP 나누기 TP 플러스 FP 하면 그 순간 이미 아까 저기 민규님 시험 보다가 볼펜 그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똑같아. 네. 진짜 헷갈려. 그래서 이걸 이론적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원리로 생각하셔야 돼요. 정확도는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얘는 P 플러스 N이네. 전체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전체 중에서 TP 플러스 TN이래. TP는 뭐죠? 트루 포지티브야. TN은 이 얘기는 뭐야? 내가 맞춘 비율인 거예요. 내가 맞춘 비율. 네. 그렇죠? 전체 중 내가 맞게 예측한 비율이 얼마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액큐러시라고. 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재현율이라는 게 있어. 리콜이라는 애인데 얘는 FP 뭐죠? 아, 이구나. TP. 트루 포지티브 맞힌 거네. 내 긍정이라고 했는데 맞힌 거예요. FN 폴스 네거티브예요. 네, 그래서 실제 포지티브인 것들 중에서 예측이 실제 맞은 것. 네, 요거를 이제 재현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TPFN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TP가 여기죠. TPFN 요거예요. 네, 요거. 실제 긍정이라고 하는 애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실제 긍정 중에서 내가 맞춘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맞춘 요 비율. 그래서 리콜은 이렇게 보고요. 이렇게. 아까 프리시전이 뭐였어요? 프리시전. 정밀도가 맞는데 걔는 뭐에서 뭐였죠? 네, 긍정이라고 예측한 것들 중에서 실제 긍정이라고 맞춘 비율. 그래서 얘는 이렇게 요 가로. 리콜은 세로.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원리적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여기 뒤에 있는 애들은 안 헷갈리고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F1 스코어는 뭐냐면 이 여러 가지 평가 항목들이 있잖아요. 정밀도, 정확도, 재현율, 특이도, 뭐 FP 레이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애들이 특히나 정밀도, 재현율은 되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골고루 쓰고 싶은 거야.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없으니 이 두 가지를 다 중요하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걸 이제 종합 평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밑에는 더하고 위에는 곱하고 그래서 곱하기 2를 하는 거. 이게 이제 F1 스코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맨 위로 올라가 보면 모델 평가 단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델 평가 중에서 무슨 평가? 지도학습의 분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 이름이 뭐라고요? 운동행률. 네. 요 정도면 성공이에요, 성공. 네. 네, 그래서 요 값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ROC 커브라는 애가 있고 얘는 이제 민감도 뭐 이런 걸로 보는 거고요. 이쪽 1로 갈수록 이 귀탱이 이 1.0 있는 대로 갈수록 성능이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밀도, 재현율 다 아까 보셨던 것들이에요. 예측의 질에 대한 수치를 얘기할 때 프리시전을 쓰고요. 예측 모델이 실제 데이터에 존재하는 관심 범주 중 몇 개를 예측했는지에 대한 수치를 이제 재현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로 이해하면 되게 헷갈려. 그래서 얘는 항상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밀도는 가로라고 말씀드렸고, 재현율은 세로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실제 포지티브인 애들 중에서 네, 맞는 애들. F1 스코어 아까 말씀드렸고, 프리시전 리콜 그래프도 이제 아까 보신 대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인공지능의 기본. 네, 이제 기본 보신 거예요, 기본. 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게 뭐냐면, 이미지 인식, 자연어 처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얘도 시간을 좀 들여가지고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하고요, 자연어 처리는. 그럼 얘가 결국엔 여기서 발전을 해서 최근에 초대 규모 모델, 생성형 AI 이렇게 지금 얘가 계속 발전을 하고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연어처리는 굉장히 중요해서 이거는 네, 따로 이렇게 아마 통계 시간에 1시간 정도 내서 설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걔가 생성형 AI로 넘어와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추천 알고리즘, AI 운영, 윤리 이슈, 보안, 경량화, 네, 인공지능 서비스 기타인데 이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 제가 출제 빈도 잠깐 말씀 좀 드렸었잖아요. 이렇게 출제 빈도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 카테고리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인공지능 쪽이고
이렇게 볼게요. 네. 생성형 AI, LMM 최근에 나온 거죠. 네, 얘네들이 최근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보면은 여기 위에 여기 요겁니다. 이거 생성형 AI. 그리고 보안도 뜸뜸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보안. 이것도 보안도 무슨 보안이냐면 생성형 AI 보안. 네, 초대규모 모델에. 그리고 윤리도 이렇게 나와요. 네. 아, 참고로 저기 예측이라고 표시한 거는 제가 제 이번 시험에 나올 것 같다라는 부분을 제가 예측을 해놓은 거고요. 다음 주에 총정리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이거는 기업 내에서 이 인공지능 혹은 아니면 초대규모 모델을 도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그런 문제들이고요. 데이터 품질 관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의 품질 관리 어떻게 할 거냐. 온디바이스 AI, 자연어 처리 이렇게 돼 있고 자연어 처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LM의 사실 기본이 되기 때문에 얘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얘네들이 좀 골고루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쭉 진행하다가 끝나게 되면 나머지는 또 통계 때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 평가까지 진행했고 이미지 인식 요 분야는 뭐냐면 크게 이제 인공지능의 그 유형 사용되는 용처를 보면 크게는 이미지 인식. 네. 우리가 사물을 보여주고 얘가 이게 개인지 고양인지 사물을 인지하는 이런 단계를 얘기하고요. 자연어 처리는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거예요. 말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뭐죠? 입력받고 이해하고 다시 만들어내는. 네. 이런 과정들을 이제 자연어 처리 과정이라고 얘기를 쉽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지 인식은 우리가 이미 한번 배웠어요. 네. 이미지 인식할 때 주로 많이 썼던 게 뭐였죠? CNN이었어요. 그렇죠? 딥러닝의 CNN. 근데 걔는 뿌리가 뭐다? 뉴럴 네트워크야. CNN. 그럼 C가 뭐였죠? 아까? 컨볼루션. 합성곱 걔를 왜 하죠? 이 컨볼루션 레이어는 뭐냐면 제가 컨볼루션에서 뭐가 들어가요? 이미지가 이렇게 있으면 맞아요. 필터가 있잖아. 여기가 이미지가 이렇게 있어. 사람 이미지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이런 필터들이 있잖아요. 얘가 옆으로 움직이면서 이거를 스트라이드라고 얘기하는데 옆으로 움직이면서 우리가 마치 기계들이 스캔하는 것들 있잖아요. 스캔하는 것처럼 그 특징을 읽어가는 거야. 그런데 이 기계 학습은 기본적으로 기계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밖에 못 읽어. 사실은 이 필터도 보면 1, 0, 3 이런 식으로 숫자로 돼 있어요. 필터도. 그럼 이미지 뒤에 있는 이미지들도 다 숫자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뒤에 있는 숫자와 이 필터의 숫자를 뭘로 해준다? 합성곱 해준다. 곱해준다. 합성 곱을 해주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 하고 싶은 건 뭐냐? 뭘까요? 아, 벡터화도 맞는데 특징을 추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징을, 이미지 특징을. 근데 이걸 특징을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너무 많잖아요, 데이터가. 여러 개나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는 게 뭐다? 풀링이다. 이거를 풀링. 네. 풀링으로 데이터를 줄여주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줄여줘.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합성곡이 끝나고 나면 이런 식으로 1, 0, 뭐 3, 4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되게 단순하게 그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얘를 풀링 과정을 통해서 하나로 줄여줘요. 하나. 예를 들자면 지금 4분면에 4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근데 이 풀링 과정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줄여줄 거야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줄여줄 거야? 맥스 풀링 뭘까요? 아유 넘어갔어. 네. 가장 높은 값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민 풀링은 맞아요. 네. 에버리지는 평균, 얘네들의 평균. 네. 그렇게 해서 값을 대표값 하나로 줄여주는 이 과정이 뭐라고요? 풀링이다. 네. 그럼 이렇게 줄여주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1차원 데이터로만 나와요. 1, 0, 2, 뭐 3 이런 식으로 1차원 데이터만 나오고 이 데이터들이 어디로 들어간다? 어디 들어갈까? 네? 네,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경망으로 들어가는 신경망. 신경망의 입력값으로 들어갑니다. 입력. 네. 그래서 쭉쭉쭉쭉쭉 해가지고 이제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럼 왜 바로 신경망으로 넣지 않을까? 바로 신경망으로 넣으면 되잖아요. 얘 데이터 그냥 해가지고 이미지 해가지고 왜 신경망으로 넣지 않을까? 요 특징을 앞에서 추출하는 그 과정들이 있어야 조금 더 정교하게 이미지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RCNN 하는 애를 한번 볼게요. CNN 얘는 뿌리가 CNN이네요 보면은 그쵸? 근데 뭐냐면 앞에 리전이라는 애가 있어요. 리전. 네, 구역, 뭐 지역, 뭐 이런 뜻이잖아요. 네. 이미지넷으로 이미 학습된 모델을 가져와서 별도 SVM 학습을 통해 객체 인식의 정확도와 뭐 이런 걸 높이는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네,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말 타는 사람이 있잖아요. 인풋 이미지가 들어가요. extract, region, proposal 뭐 이렇게 들어가면 얘가 이게 요 리전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리전을 가지고 이미지 인식을 해서 넘어가는데 그때 들어가는 게 CNN이다. 이쪽에서 하는 게. 네. 그래서 CNN의 조금 더 발전된 모델이고요. 욜로가 요번에 나왔잖아요. 오늘 좀 출제를 했는데 욜로가 You only look once. 네, 하나의 뉴럴넷을 사용해서 이미지 하나의 S 곱하기 S 그리드에 비기의 바운딩 박스 뭐 어쩌고저쩌고 객체 탐지 알고리즘이에요, 결국엔. 이렇게 얘의 특징은 뭐냐면 이미지가 입력이 되면 리사이즈 S 곱하기 S 그리드 네, 요 안에다 넣어서 신뢰도와 확률 예측을 한 다음 얘를 최종 객체 인식에 이제 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게 요 네모 박스 이거 S 곱하기 X 그리드를 어떻게 SS를 어떤 식으로 나눌 거냐 얘를 보는 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신뢰도 측정하는 부분 그 정도만 보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나머지도 일단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이피션트네 이피션트 대 얘가 나중 예전에 한 120 한 4회, 5회 정도에 아마 나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얘도 그냥 이미지 인식 알고리즘이에요. 오브젝트 디텍션 알고리즘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이미지 인식 알고리즘입니다. 적은 파라미터 수를 가지고 정확성 효율을 향상시키는 이미지 분류 모델 이피션트넷. 네. 얘를 백본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컴파운드 스케일링을 조합해서 적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오브젝트 디텍션 객체 인식 프로그램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피션트 넷이 먼저 나오고 얘를 개선시킨 게 이피션트 넷뭐 이런 게 되는 거고요. 이미지 인식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이 내용을 좀 적어주셔도 네, 괜찮겠네요. 네. 두 개의 물체의 위치가 얼마나 일치하는지 수학적으로 나타나는 객체 인식 모델의 평가 지표를 IOU라는 애가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일치하는지 보는 거고요. 인공지능 얼굴 뭐 검출 기술, 유넷 이런 애들이 있다고 하는데 얘는 심화 가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